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더 나은 삶, 지금과는 다른 멋진 내일을 꿈꾸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막막하고 어쩌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 이야기, 눈부신 성공 신화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건 나와는 상관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야라며 선을 긋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그토록 바라던 비범한 삶을 여는 열쇠가 거창한 결심이나 인생을 뒤엎는 거대한 사건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것,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요. 저는 오늘 작은 습관이 가진 경이로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네, 바로 당신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그 사소한 선택과 행동들 말입니다. 이것은 영화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는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고 꾸준한 행동들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일 때 당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막 구르기 시작한 작은 눈뭉치를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한 바퀴, 두 바퀴 구를 때마다 조금씩 더 많은 눈을 끌어안으며 가속도가 붙고 몸집은 점점 더 커져 마침내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에 작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당장은 그 효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꾸준한 노력이 복리처럼 쌓였을 때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랍습니다.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돌아보면 당신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변해버린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늘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바로 그 삶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 10가지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막막하게 들리지는 않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 10가지 작은 변화가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 가진 아름다움입니다. 갑작스러운 행운이나 지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10가지 작은 습관의 목록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니 마음의 노트를 활짝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적 있는 독서. 생각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숨 쉴 시간도 없는데 매일 책상에 앉아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잠시만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독서는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저 아무 책이나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진 독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확장시키고 생각의 지평을 넓히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의 세계로 당신을 이끌어주는 그런 책 말입니다. 당신이 몸에 어떤 음식을 넣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어떤 양식을 채우는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기회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일 때 당신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당신의 마음을 살찌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성장을 갈망하지만 정작 성공에 필요한 영양분을 마음에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은 날카로운 정신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끊임없이 한계를 넓혀가는 그런 정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책 한 권을 집어들 때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긴 결과물, 즉 그의 생각과 경험, 지혜의 정수를 손에 쥐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 아닌가요? 스스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수년을 기다리는 대신 단 몇 시간 만에 한평생의 교훈을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몇 시간씩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단 10분, 15분이라도 의식적으로 책을 읽는 시간이 쌓이면 그 지식은 은행의 복리 이자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리로 쌓인 지식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도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어떤 책을 읽을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책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십이나 의미 없는 정보에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당신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생각의 폭을 넓히며 깊이 사색하게 만드는 책을 선택하세요. 위대한 인물의 전기이든 자기계발서이든 경영전략서이든 당신이 나아가고 싶은 방향과 일치하는 책을 고르십시오. 당신이 인생에서 가고 싶은 곳은 바로 오늘 당신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아이디어들이 당신의 미래를 빚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목적 있는 독서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생각과 결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일기 쓰기. 내면의 명확성을 찾는 마법. 성공한 사람들의 99%가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만의 노트를 가지고 있고 매일 그것을 사용합니다. 바로 일기 쓰기 혹은 저널링입니다. 이것은 그 가치에 비해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글로 적는 행위, 특히 당신의 생각, 목표, 꿈을 종이 위에 옮기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마법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종이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것들은 더 이상 막연한 것이 아닌 실체가 됩니다. 더 이상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맴돌며 불안감을 일으키는 안개가 아니라 당신 눈앞에 명확하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이제 당신은 문제나 아이디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일단 그것을 명확히 보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지 혹은 어떻게 실현시킬지 방법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당신의 마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일기를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당신의 머릿속에 뒤엉킨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당신은 수백만 가지의 생각과 아이디어, 걱정과 계획들을 머리에 이고 걸어 다니게 되고 그것은 당신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의 뇌는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펜과 종이를 들고 앉는 순간 당신은 그 모든 정신적 혼란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어수선한 방을 청소하는 것과 같죠. 갑자기 모든 것이 더 정돈된 느낌이 들고 당신은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효과적으로 계획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매일 단 몇 분의 글쓰기가 당신의 삶에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성장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과 목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당신 여정의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며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은 도전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꿈꿔왔던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이루었는지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작게 시작해보세요. 매일 5분이나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글을 써보세요. 완벽할 필요도 심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당신의 명확성, 집중력,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매일의 목표 설정. 방향을 제시하는 삶의 나침반. 다음으로 당신은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은 돛없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움직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지 없이 그저 표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흘러가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 아닙니다. 목표는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조준할 관역과 나아갈 지향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명확한 목표가 생기면 당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이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 설정의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 설정을 1년에 한 번, 아마도 새해 전날 밤에 하는 연례 행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표 설정은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이것을 달성한다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적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오늘의 관역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에 해야 할 일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거나 건강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에게 성공은 어떤 모습인가요?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구체적일수록 당신의 행동은 더욱 집중될 것입니다. 큰 목표를 잡고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고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세요. 매일 작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얼마나 큰 진전을 이루었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작은 일상의 승리들이 모여 거대한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운동.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습관.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에도 좋은 것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거나 혹은 기피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단지 신체적인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운동은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운동은 당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에너지, 집중력, 그리고 기분을 증진시킵니다. 몸을 움직일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살아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당신 삶의 다른 모든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신체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와 정신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가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고 신체가 강할 때 당신의 마음은 날카로워집니다.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고 더 명확하게 생각하며 당신 앞에 놓인 도전을 해결할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헬스장에서 몇 시간씩 힘든 운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20분간의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약간의 근력 운동 등 당신에게 맞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고 지쳐버리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운동은 또한 인생의 훌륭한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불편함을 이겨내고 힘들 때도 계속 나아갈 때 당신은 회복 탄력성을 기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니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당신에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신체적으로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명확해지고 더 집중력이 높아지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더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감사하는 태도 기르기. 다음은 감사입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종종 간과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확장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것, 부족한 것,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좋은 것, 잘 되고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점의 이러한 전환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일 때 당신은 더 많은 좋은 것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좌절감이나 결핍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대신 당신은 풍요롭고 충만하며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기회에 더 열려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더 개방적이며 삶이 제공하는 가능성에 더욱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되돌아보세요.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사실일 수도 있고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햇살이나 당신이 머무는 집일 수도 있죠. 무엇이든 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가능하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마음가짐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풍성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6번째, 휴식을 최우선으로. 궁극의 생산성 비결. 다음은 휴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 다음 성취를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휴식과 회복 없이는 우리는 결국 번아웃되고 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재충전하고 정보를 처리하며 치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휴식을 소홀히 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는 셈입니다. 휴식은 단지 잠을 자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휴식이란 소음, 스트레스, 삶의 끊임없는 요구로부터 잠시 벗어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유롭게 방황하고 꿈꾸고 이완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최고의 아이디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할 때, 예를 들어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떠오른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점들을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 여백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때로 쉼없이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일하느냐입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일하는 것의 일부는 언제 물러나야 할지, 언제 쉬어야 할지, 언제 재충전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휴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낮 동안 짧은 휴식을 취하거나 휴식을 위한 시간을 따로 계획하거나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 휴식은 당신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휴식을 취할 때 당신은 더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마음은 더 날카로워지고 에너지는 더 높아지며 더 창의적이 됩니다.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7번째, 나눔의 풍요로움. 다음 습관은 나눔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습관입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눔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 관심, 에너지, 그리고 친절을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 때 당신은 자신의 삶에 풍요의 흐름을 열게 됩니다. 마치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내어줄수록 더 많은 것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진정한 관대함에서 우러나와 베풀 때 당신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충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기쁨, 그리고 성공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기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재능, 당신의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혹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친구 곁에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에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빈 컵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의 필요를 돌보고 스스로를 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나눔을 습관으로 만들면서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은 기회가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당신의 삶이 그 보답으로 어떻게 번창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세요. 8번째, 경청의 기술을 마스터하기. 다음으로 우리는 듣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또 다른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기술이며 주변 모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당신이 귀 기울여 들을 때 당신은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각, 의견, 감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존중은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강화하며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경청은 단순히 누군가가 하는 말을 귀로 듣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마세요. 멈추고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그들의 몸짓, 목소리의 톤, 말 뒤에 숨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마음을 열고 당신을 더 신뢰하며 당신의 의견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정신없는 세상에서 온전한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인내라는 초능력. 다음으로 인내심을 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좀처럼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 결과, 인정을 지금 당장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내의 습관을 기를 수 있다면 삶이 훨씬 덜 스트레스 받고 훨씬 더 즐거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일찍 포기합니다. 노력의 결실을 보기도 전에 그만둡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생 최고의 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때가 되면 올 것이라고 믿으며 매일 꾸준히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을 때조차도 그 과정을 믿는 것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봅니다.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뿌리를 내리며 흙을 뚫고 나와 아름다운 무언가로 자라날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 노력의 뿌리는 당신이 아직 볼 수 없을 때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인내는 초능력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여정이 아무리 길더라도 침착하고 집중하며 헌신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기술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10번째, 당신의 인간관계가 가진 영향력. 마지막으로 당신은 올바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환경이 당신을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행동, 신념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이고 편협한 사람들로 주위를 채운다면 그 이상으로 성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야망 있으며 성장을 지향하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운다면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을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당신이 더 나아지도록, 더 많은 것을 하도록, 더 높이 도달하도록 당신을 밀어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 최고의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환경을 기꺼이 바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 의식을 심어주며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성장과 자기개발이라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몇 가지 변화를 줄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을 끌어올리거나 혹은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될지는 당신이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10가지 작은 습관들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은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게 시작하고 일상에서 조금씩 조정하며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작은 습관들은 복리처럼 쌓여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어느새 당신의 삶은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단 하나의 습관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습관들을 당신의 일상에 녹여내며 당신의 삶이 영원히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오늘 당신이 내딛는 이 작은 한 걸음이 훗날 당신의 삶을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